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다운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양시장 모두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해줬지만 코스닥은 오랜만에 앞자리가 8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김선윤 의원님 모시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비 오는 목요일의 남자 김선윤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요즘 시장이 섹터가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를 잘 하지 못하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시장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요.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수급 자세히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외인과 기관의 흐름? 특히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들이 5,800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인이 2,000억 매도가 나왔어요. 자, 증권주들이 굉장히 또 잘 가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주들이 굉장히 잘 가는데 왜 거래가 느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펀드에 돈을 넣고 있는데 왜 기관들은 자꾸 이렇게 매도가 많지? 자, 요즘에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증권사들이 출혈 경쟁, 수수료 출혈 경쟁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제로 갔죠? 제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아무리 투자자가 많아도 사실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고요. 증권사를 딱 걸어가면은 앉아가지고 계좌를 틀라 그러면 앞에 계신 아가씨께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해외 계좌 한번 터보시겠습니까? 해외 계좌를 틀라 그래요. 왜요?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요. 수수료가 아주 짭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베팅 자체를 굉장히 조금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증권사 가서 해외 계좌 투지 마시고 국내 주식 좀 해주세요. 또 연기금도 해외 투자 더 많이 한다 그러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국내 증시 3천 간다, 4천 간다 요즘. 3천은 아니고 4천은 저만 하고 있어요. 3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들려요. 이런 얘기들이. 그럼 뭐예요? 들어오질 않는데. 네. 제가 요즘 주구장창 떠드는 거 있습니다.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시라. 그런데 또 개인들은 어디다 투자합니까? 인버스에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사람 죽는 거죠, 진짜. 네. 그리고 또 고점주 막 따라가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들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네, 신일제약 같은 경우, 신부제약 같은 경우 다 급등합니다. 사면 먹을 것 같죠? 네. 들어가는 순간, 시력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가를 가셔서,
안구 건조증 또 약을 또 처방을 받으셔야 되기도 해요. 저도 요즘에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다가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넣고 하는데 오늘도 좀 넣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약간 시릴 정도로 많이 요즘 보고 있는데 제발 급등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급등주를 따라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실적 이슈 좋아요. 사실이에요. 뭐 시젠 같은 경우 주가 말도 안 되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시젠이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매출이 2분기가 2천억이 넘는다 그래요. 영업이익이 1,300억이 넘는데요. 자, 그런데 단순 계산입니다. 셀트리온이요. 2018년, 19년도, 특히 18년도 정도의 매출이 1조 원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시젠이 또 어떻게 돼요? 매출이 2,500억? 그러면 와, 나누기 4, 곱하기 4 하니까 셀트리온이랑 비슷해 보여. 근데 지금 시젠의 얼마? 시총은 얼마인가요? 5조 정도 됩니다. 셀트리온 시총이 얼마일까요? 43조가량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보면은 시즌이 셀트리온처럼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따라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시즌은 아직까지 주가 상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2분기처럼 실적이 계속 나온다는 조건 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시즌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팁을 드리자면. 시즌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적정 주가가 30만 원, 40만 원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아직 그렇게 올랐어도 20만 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기관들은 시즌의 매수를 들어올까요? 외인들은 들어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샀다 팔았다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기관들의 행태가 저는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 뭐 합니까?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하이닉스의 흐름들. 하반기에 실적이 좋다곤 하나, 서로 출혈 경쟁 하듯이 팔고만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기관들 만약에 누가 두세 명이 두세 기관 쪽에서 갑자기 합심해서 하이닉스를 들어간다 하는 순간 너도 나도 하이닉스 사기 시작하겠죠,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조금 확실하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밀어주고 싶다면 조금 뭉쳐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장이 좋다고 하는 모습은 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좀 돌아와 주시고 천천히 조금 돌아와 주시고 더 이상은 매도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 실적 발표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좀 돌아와 주시고 코스닥 쪽에 실적 기대감 가지고 좀 많은 수량의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인버스 계속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데 7월 달에 6월 달에 인버스 하신 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손실 나셨죠? 복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기간이 이렇게 팔아도 지수가 확 밀리진 않네요. 현재 상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유동성 장세라는 거 인지하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오늘 장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는 이가 2명인 것 같은데요.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셨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뼈 있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인버스 투자를 하는 분이 많다는 건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버스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 그렇다면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지 않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장 강의를 시작할 건데 제가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지난주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3일제약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고 오늘 급등,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급하게 3일제약을 오늘 따라가신 분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볼게요. 목요일의 차트, 그러니까 오늘을 지우고 어제를 차트에서 지우겠습니다. 쭉쭉 지워서 목요일까지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방송하는 날의 차트예요. 지난주 목요일 차트입니다. 목요일 차트요. 큰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바닥주 느낌을 받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종목에 대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도 네, 사신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아직 고민이 되지만 하루 지나고 금요일 날 월요일 되니까 떨어졌어. 아, 이거 어떡하지? 네. 근데 이렇게 가버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저도 일개에 항상 생각하지만 동학 개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저도 일개에 바닥에서 잡으셔야 되고요. 고점에서는 항상 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TV 오픈방에서 밑에 하단 좀 띄워주세요.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바로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다 무료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침 방송뿐만이 아니라 저녁 방송 다 올려드리니 그냥 들어와만 계시면 돼요. 네, 뭐 많이 글도 안 씁니다. 네, 올리는 거 주로 올리고 가끔 그냥 혼자 신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꼭 좀 들어오셔서 바닥주, 좋은 실적주를 잡는 것을 조금 몸에 익혀보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실적주 중에서 바닥에 해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주를 고르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내가 과연 올바르게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린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식 어린이라는, 네, 주식을 시작하신 분을 뜻하는 말인데 정말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지금 항체 100% 형성 다 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코로나 이슈 끝나고 나면 뭐 사실 건가요? 급등주 뭐 사실 거죠? 제약바이오 이제 살 거 없어. 어디로 눈 돌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간 샀던 종목들, 고점에 샀다가 물려버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잘 빠져나올 수 있으세요? 사자마자 급등해서 사서 올라갈 것 같아. 막 호가창을 막 아주 그냥 정신사납게 하죠. 한 주 단주 거래합니다. 네. 단주 거래가 보통 올라갔을 때 하는 경우는 털고자 하는 경우도 많고 바닥에서 하는 게 올리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단주 거래들은 개인을 꼬드기게 한 건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현란한 동작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막 올라가 단주 거래하면서 1000주, 2000주 빵빵 터트려. 갈 것 같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꼭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네, 절대 이 말씀드리는 거를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말씀드려볼게요. 실적주를 고를 건데 오늘 무조건 실적주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실적주를 안 보시면 진짜 주린이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오늘 되게 세게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어렵게 말씀드리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테니 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자면 실적주를 볼 건데 처음부터 쉽게 네. 실적 발표 시즌에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네, 고민들 하시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실적주를 나는 골라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이 좋은데 전분기 대비만 좋았냐? 그거 아니에요. 작년도 분기보다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전 분기보다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올해 1분기보다도 좋아야 되고 작년 2분기보다도 실적 개선 사항이 나오는 종목들을 꼭 선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2분기에 이어서도 네, 그렇죠? 3, 4분기.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쪽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컨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반기에 약간의 조금 낸드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유동성 증가.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빵빵 풀리는데 기관들은 안 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관과 외인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외인들이 상승,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그런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고르셔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스켓이 있다면 이거를 기관들이 비워냈으면은 비워 넣어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스켓을 비운다는 것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났다는 거고, 그거를 다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시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정말 많이 팔거나 외인들이 많이 파는 시기는 그날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만간 다시 매수 쪽으로 상승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거, 기관이 좀 빨리 돌아와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모두 해피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개인 투자자는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바닥주 매수하셔야 돼요. 바닥주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 같이 포트를 운영하는데, 제가 한 달 수익률이 한 10%가량 되거든요. 전체 계좌에서. 많지 않은 것 같죠? 1년으로 따지면요, 복리로 가기 때문에 몇 배가 튑니다. 근데 제가 항상 거기서 얘기하는 거, 항상 바닥주의 실적주들을 골라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과 종목을 고르면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자면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실적을 체크하는데, 여러분 그 HTS를 통해서 하는 방법 가장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HTS 켜시고 모바일 켜시고 기업 분석란 들어가면은 그 기업의 분기 실적, 몇 년치 분기 실적, 뭐 연결 실적 다 나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최소한더러 작년 1분기보다 좋았구나, 뭐 이런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굳이 뭐 다트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볼 필요 없어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1차적인 체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게 수급이랑 차트. 네.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정말 좋은데 이 종목이 수급적인 조금 메리트가 있나? 수급적인 메리트 있는데 차트는 좀 바닥인가? 급등주 포인트를 따라가 볼까? 근데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투자자분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급은 들어오되 차트는 바닥을 그려주는 거. 그런 포인트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 업황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업황 플러스 사실 이제 요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차트를 볼 때 바닥 포인트 활용을 할 때 라인을 주로 잡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매수 상황을 항상 매수 포인트를 이때를 굉장히 많이 잡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통 종목들 보면은 요때 이런 급등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죠.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박스권 매매하는 건데, 수급을 보면은 떨어질 때 항상 이때 포인트에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요때는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남들과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주로 투자가 들어가는 포인트 팁을 드리자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일 제약을 보고 말씀드리죠. 그냥 간단하게. 자, 바닥에서 바닥의 상승을 노린다고 할 때 요 바닥을 잡아요. 코로나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바닥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많이 빠졌던 바닥, 이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라인을 잡아요. 이렇게 잡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7월 초에 봤다면 이런 차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약간의 방향성을 틀었죠. 그렇죠? 그럼 이 라인이라면 다시 여기서 그냥 따라하세요. 동그라미 그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드세요. 그 다음에 라인을 완벽하게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으시고 이 바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평행하게 하나 만드세요. 제가 수년째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위를 똑같이 라인을 하나 올리시는 거예요. 다만 조건은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고점과 윗꼬리 라인들이 좀 보이는 라인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위에는 매도할 자리였고 이 아래는 살 자리였지만 사실 저 때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이 안 보여요. 첫 번째 바닥이었잖아요. 사면 안 돼요. 두 번째 바닥에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이게 7월 초, 6월 말 흐름이었잖아요. 뒤로 옮기면 이날은 깨지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식을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라인을 잡았는데 더 밑으로 깨지잖아요. 이런 날은 정말 최고, 이 네모칸 자리는 정말 최고의 매수 적기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라인 언제예요? 네, 언젠가요? 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라인 맞춰가지고 추천을 언제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요때 드렸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확대해 볼까요? 어디까지 라인이 보이죠? 제가 목표가를 21,000원 잡긴 했지만 이 라인의 상단 라인까지 또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서 3박자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실적과 수급. 그런 포인트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전은 봤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이제 뭘 보고 골라야 되나. 여러분들 흔히 아는 뭐 PER, PBR, EPS 등등 많은데 그중에서 꼭 봐야 될 것들 제가 주로 보는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로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주로 보는 게 PER을 많이 봐요. PER을 많이 보고요. 요즘에는 사실 PBR은 잘 안 봐요. 왜 그러하냐면 주가 이제 순자산 비율인데 그 시장이 원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대형주 같은 경우 PBR 같은 경우 뭐 0.78, 1을 하회하는 종목은 사면은 절대 물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 10년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1 이하라면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의 대가들 PBR 많이 보세요. 보시고 회사의 성장성, ROE도 많이 보세요. 그런데 요즘에 10년 전에 대형주를 사놨는데 지금에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면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PBR은 높지만 더 하락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PBR은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즘에 제 느낌은 시장에 따라 다른데 PBR이 그래도 좀 1보다 한참 아래 있다면 마음의 위안을 삼을 정도.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PER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시총 나누기 단기 순이익하면 돼요. 시총 나누기 단기 순이익하면 돼요. 네. 주가가 얼마나 조금 저평가돼 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젠 가지고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시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이 어떻다? 실적이 어떻다? 네. 이렇게 올라도 제가 아직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PER을 얘기할 때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얘 제약주잖아요. 제약 바이오로 들어가잖아요. 제약 바이오 주들의 전체적인 업종의 평균적인 PE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떨까요? 작년 기준으로 해도 막 100배, 200배가 나오는데 지금 더 많이 올랐죠?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CGN이 실적이 어떻댔죠? 기억하시나요? 2분기 때 매출이 2천억이 넘는다 그래요. 영업이익 1,300억이 넘는다 그래요. 1분기 때 얼마를 했냐면 CGN이요. 1분기 때 800억 했어요. 작년에 1,200억이었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224억.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 날아가는 거죠. 근데 2분기 때 이거보다 지금 어떻게 해요? 3배를 더한대요. 3배를 더한대. CGN이 2분기 때 1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이게 그럼 3분기 때 어떻게 돼요? 4분기 때 어떻게 돼요? 더 좋을 거라는 인식이 잡히죠. 왜요? CGN이라는 것은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자, 전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환보유고를 늘립니다. 왜요? 불안해서 경제 위기가 나면 그걸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외환보유고를 늘리죠.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진단키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환보유고처럼 쌓아놔야 돼요. 재고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선. 무조건 다 계속. 그 CGN이 어떻게 해? 계속 어떻게 해? 물건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셀트리온처럼 몇 년 전에 셀트리온처럼 매출이 나는 거죠. 조만간 올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년에 매출 1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1분기 때 337억, 영업이익이 한 곱하기 3배 한 것 같아. 그럼 올해 기준으로 순이익이 대충 뭐 따져보더라도 얼마나 할까? 근데 영업이익이 1,300억 얘기가 나왔어요. 2분기 때.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곱하기 3 하면 4천억이죠. 순이익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천억을 잡을까요? 근데 CGN이 시총이 5조예요. 그냥 더 보수적으로 2,500억 잡아볼게요. 그러면 5조 나누기 2,500억 하면 얼마예요? 20배. 네. 그럼 주가가 왜 가는지 아시겠죠? 아까 업종 PER 얼마라고요? 100배, 200배. 더 갔을 수도 있다. 근데 CGN은 올해 예상치가 뭐라고? 현재 주가에서는 20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본 건가요? 네. 제가 너무 싸게 봤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그래서 PER 보는 거 다 좋은데 업종이랑 같이 섞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꼭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20분이네. 자, 회사의 성장성 분석, EPS. 주당 순이익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회사 주식 한 주당 얼마 벌었을까 이런 거예요. 가치가 얼마일까?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도 ROE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ROE는 보통의 좋은 종목이라 하면은 15%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15% 정도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이게 오늘 강의로 해야 될 종목들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우선 이 세 종목은요 노란톡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 연체 20분까지 하는데 벌써 22분이 다 되고 있어서 그렇게만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게 부채 꼭 봅니다. 그런데 부채를 보더라도 업황에 따라 달라요. 제조업 회사 당연히 부채가 많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제약바이오 부채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업황에 따라 다르지만 업황에 따른 부채율은 체크를 하되 사실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부채율을 좀 줄이는 모습이 자산을 매각해서 줄이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부터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항상 기억하시고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나, 유보율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HTS 들어가셔서 투자지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분기 기준, 연말 기준, 작년 말 기준 현금이 얼마나 있나. 당연히 현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편하겠죠. 제가 오늘 낮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가치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가치주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회사 시총보다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해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회사 시총만큼 현금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종목들은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본금 전체 낮으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들 이런 포인트들도 있어요. 하나 올려들었는데 꼭 들어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들어오시면 제가 뒤에 종목 나온 거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 시장은 항상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주를 절대 하지 마라.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부 정책과 맞춘 이슈들까지 겸비한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적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는데 종목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노란톡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쪽에서 나눠보실 수 있고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검색창도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실적주 고르는 방법 공부를 해봤으면요. 저희는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많은 업종들이 움직였는데 꼽아주신 업종과 종목이 뭘까요? 자, 오늘은 좀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잘 갔죠? 네, 잘 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와서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좀 밀리다가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했어요.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 보고 나서 떨어졌는데 현대차는 올랐어요, 위원님. 네, 하이닉스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기관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화면에서 열을 내는지 왜 아실 텐데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종목을 하이닉스는요. 기관들 이러지 마십시오. 네. 외인들도 그렇고 너무 파는데 외인이 판다, 기관 따라 판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삼성전자처럼 올랐다가 떨어지면 내 말이라도 안 해. 그런데 오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살짝 그냥 좀 어때? 좋아? 기분 좋아? 바로 떨어뜨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오늘 그랬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하이닉스 보면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있어요. 바스켓을 알겠습니다. 비워도 좀 적당히 봐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를 해보죠.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떨어졌는데 네. 현대차는 올랐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현대차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이것도 좀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있는데 또요? 제가 톡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현기차, 현대오비스 사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답답합니다. 자, 자동차 2분기 실적 현대차가 그리 좋은 실적은 아닌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 하나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중요한 핵심 뭐냐면
모비스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현대그룹의 후계구도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후계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삼성 후계 바꾸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른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올린다고. 삼성물산과 연계해서. 그쵸? 잘 아시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회장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밑에 정 회장님께, 부회장님께 물려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의 부회장과 현대의 부회장이 어떻게 해요? 요즘 되게 자주 만나요. 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우리 한번 제대로 뭔가 해보자. LG도 만납니다. SK도 만납니다. 다 만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상관없어요. 장기 포트로 만약에 종목을 들어가신다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군들의 하나예요. 다만 부탁드릴 것은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요. 또 오늘 올라간다고 오늘 따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오는 거예요. 조정은 나온다고요. 자, 삼성 뭐 볼게요. 바이오로직스 제가 이 종목 엄청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 좋다고 하실 거잖아요. 사실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조정은 나온다는 거예요. 조정은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는 건 너무 다 좋지만,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실적과 그린 뉴딜 다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후계 구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들어가시되 조정은 꼭 이용하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급등주 하시는 거 좋은데 매일 볼 수 있으면 매 1초, 2초에 모니터에 눈 안 뜨실 거면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바닥주 안전한 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의 업종 자동차 꼽아주셨고 현대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위원님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현대차 올해도록 보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그렇죠. 현대차를 사실 제가 이거는 제가 셀트리온 한 3년 봤는데 네. 현대차도 3년 보겠습니다. 3년이요. 3년. 최소 3년 보셔야 됩니다. 3년 보시고 30만 원 보세요. 3년 보시고 30만 원. 또 말도 안 되는 또 얘기한다고 또 제가 옛날에 셀트리온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셀트리온, 현대는 뭘로 붙이나 이러면. 근데 김현대로 하고 어쨌든 네. 꼭 보세요. 대신에 또 까먹으면 안 돼요. 금방 까먹으셨죠? 조정 때 사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값만 들으면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이 머릿속에서 다 이제 사라질 것처럼 많은 분들 30만 원 보자고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조정 때 사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김선현 위원님과 함께 나눌 종목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 강의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3일 제약의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오늘. 네. 좀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왜냐면 지금 수익 났다고 다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수익 나면 뭐예요? 이제 안 사신 분들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배 아프죠. 참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랜만에 출연한 지 이제 거의 뭐 한 달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소경에 벌써요. 나오기 시작한 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방송에서 좀 똘끼스러운 모습을 좀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점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아마 제가 화도 많이 낼 거고요. 많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간의 종목들을 계속 좋은 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침 방송 9시 한 20분쯤 나와가지고 방송 내일 한번 보세요. 제 수익률이 어떤가. 계속 좋은 거 말씀드려도 안 산다니까요. 왜 바닥에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3일제약 똑같아요. 근데 3일제약 제가 추천했는데 좋다고 차트 보니까 이거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이걸 지금 사요. 지금 사기는. 얼마나 먹겠다고 또. 제가 목표가 21,000원 잡았어요. 더 갈 수 있겠죠. 왜요? 차트상의 라인 잡아보자면 이렇게 해서 올려치면은 위에 라인 더 보이니까 한 27,000원까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이틀 급등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주말 내내 신경 쓰여가지고 잠 못 자요. 계속 생각나요. 수시로 생각납니다. 네. 자,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사셔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드릴 건데 네.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 추천주들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올려드려요. 노란방에다 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모든 종목을 제가 다 올려드려요. 참고하시고 오면 도움 되니까 꼭 바닥에 좋게 사시고 3일제약 실적주입니다. 네, 실적주고요. 브루펜 시럽 드셔보셨잖아요, 여러분. 네. 티어시론스 써보셨잖아요. 어찌됐든 네, 계속 매출이 잘 나니까 좋은 흐름 보일 거고요. 역시나 3일제약도 추후엔 또 후계구도 관련한 또 이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종목주를 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요. 한올 바이오 파마를 또 갖고 나왔어요. 이것도 제약바이오인가요? 왜? 네, 맞습니다. 자, 코로나 수혜주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인식 자체가 좀 약해요. 덱사메타손 관련주예요. 관련주인데 사실 어제였나요? 일본에서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오른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디 보자. 영진약품이었나요? 영진약품이 그로 인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덱사메타손 관련된 코로나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그중에 안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한올 바이오 파마예요. 파마예요. 그런데 재밌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대웅제약의 자회사입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고요. 지분이 32%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에서.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11% 이상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연기금에 들고 있어? 일단 회사가 좋다는 거구나. 자, 이 종목 시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5천억입니다. 작은 종목 아닙니다. 1조 5천억의 시총이고요. 회사 계속적으로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급을 볼게요. 종목은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기간이 계속 들어와. 네. 차트 다시 볼게요. 별로 안 갔어요. 요 근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기간이 털고 간 흔적이 있나요? 자,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바스켓에 담았으면은 수익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 기관들이 나간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나갔어요, 아직. 외인까지. 저는 사실 오늘 내일 한 번에 매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올려치면서. 근데 아직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행운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실적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자면 기대하시는 만큼 잘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170억 이상이 나왔는데 사실 2017년 영업이익 35억이고요. 2018년 55억이에요. 근데 올해 1분기 28억 했어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작년은 일회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018년도 때 순이익 33억. 근데 올해 1분기 39억. 2분기 좀만 잘 나와준다. 하반기 기대감 있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실적 살아난다. 시총 화끈하다. 매매하기 쉽다. 제가 지난주에 3일 제약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제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다가 툭 사시라 말씀드렸죠. 네.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툭 사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사보겠다고 차트를 막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창 열어봐도요. 이게 3만 원짜리인데 거래량 자체가 한 옷가당 몇천 주씩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억 단위는 쉽게 매수할 수도 있으시고 팔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거래량도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매수가랑 좀 잡아드리면 되겠죠?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래요. 맞아요. 매수가는 지금 3만 원인데 3일제약도 매수 추천드리고 하루 이틀 때는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쫙 올려쳤는데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돼요. 역시나. 떨어지면 땡큐인 거예요. 그냥 편하게 보시다가 그냥 사볼까? 대신에 항상 제가 매수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나눠 사는데 우선 5% 정도를 먼저 사는 거예요. 다만 사고 싶은 가격이 딱 왔잖아요. 3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안 사요.
1% 내려서 사요. 이렇게. 호가창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 사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항상 계속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잘 가는 종목도 분봉상으로 떨어졌다 다시 갑니다. 기다리셨다가 매수되면은 또 기다리시고 또 조금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걸어두시고 일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일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또 많이 안 봐요. 많이 보면은 전고점 자리 크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볼게요. 크게 봐도 의미 없어요.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제가 볼 거고 사실 전고점 라인으로 해당하는 라인은 선을 그어보자면 뭐 37,000, 8,000원 정도까지 라인이 나오긴 해요. 이 라인이 뭐냐면 2019년도, 2018년도 요런 라인이 2020년 초반대. 이거 안 바래요. 이거 안 바라고요. 그냥 35,000원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방송이라서 사실 잡아드리는데 28,000원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 자리 깨면 또 매수 자리예요. 사실 진짜 매수를 할 때는 손절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목에 대해서 라인을 잡잖아요. 그 손절가를 이탈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음봉이 나온다. 그 자리는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크게 의미는 없어서 그냥 마이너스 몇 % 이상 났을 경우에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올바이오 말씀드렸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미처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다 올려드릴 거고요.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매번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하는 종목들 다 올려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고 제가 단톡방 이제 연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많은 분들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자리 차지하고 계시면서 터줏대가 그렇다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종목에 대해서 귀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탐정처럼 기관이 사는 적은 있는데 아직 파는 적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차트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3만 원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고 목표가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알짜배기 바닥주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신 분들 노란톡 현재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현재 아래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매일매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쫙 리스트업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행운아 이 자리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위원님 내일은 금요일장이잖아요. 네. 내일장에서는 또 금요일 매매도 이게 습관이라고 꼭 이제 금요일장에도 네, 사고 파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내일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내일부터 또 일본은 또 휴장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요일 날 사실 매도를 하시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네, 일주일 동안 한번 수익률을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사실 또 금요일 날 또 항상 뉴욕 증시가 말썽을 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주말 네, 동안에도. 그래서, 나쁜 전략은 아닌데 요즘엔 이거 같아요. 시장이 조금만 빠져버리면 특히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FED가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돈을 딱 던지고 다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종목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살만한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서울경제TV 많이 보시면서 매일매일 좀 봐주시면서 우리 많은 전문가님들 종목 받아가시고 또 수익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와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go!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